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2023년 첫 번째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 시세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수년 동안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 시세를 매주 브리핑 해드렸었어요. 올해는 조금 변화를 가져볼까 합니다. 그동안 KB 시세와 부동산 시장 전망에 관한 거를 같이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 올해부터는 KB 시세하고 현장에서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실거래가 정보를 같이 함께 묶어서 전달해 드리고요. 그때그때 벌어지는 부동산 시장 동향이나 전망에 관해서는 또 다른 카테고리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알찬 내용을 많이 더 준비할 예정이니 좀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번 한 주 KB 시세와 함께 실거래가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의 시세는 총 3가지의 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그거 잠깐 보실게요.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고요. 재산세, 종부세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또한 실거래가, 그야말로 실제 거래가 된 가격이고요. 계약을 한 후에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면서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어플로 실시간 정보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엔 KB 시세입니다. 국민은행에서 책정을 하는 주택감정가인데요. 보통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때 기준이 되기도 하면서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를 선정해서 알아보아서 평균 가격을 발표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한 가지. KB 시세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 많은 1금융권 가운데 왜 국민은행일까요? 예전에 주택은행이 있었죠. 준비하시고 쏘세요 라고 했던 복권은 기억하시나요? 주택 복권도 발행을 했던 은행입니다. 현재의 국민은행은 국책은행의 성격의 주택은행과 합병을 해서 여전히 주택 관련 시세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럼 2023년 첫 번째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 시세와 함께 지난 11월, 12월, 1월에 걸쳐서 실거래가가 올라온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죠. 다산 신도시의 실거래가는 1년 전 대비 약 30% 정도 하락이 되었습니다. 이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단지별 9평의 최고가는 10억에서 11억 원대였는데 현재는 7억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는 호가가 굉장히 높은데요. 아직은 유의미한 거래는 보이지 않고 있죠. 힐스테이트 다산은 10% 이상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른바 급급매는 진건지구 같은 경우는 6억대 후반, 지금 지구는 6억 원대 초중반대의 실거래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에 잇따라 나오고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하려는 무주택자분들의 움직임이 보이면서 이 시간 현재 진건지구의 경우 공식적인 6억 원대의 국평 매물은 없습니다. 7억 원 초반대의 매물도 RR급은 이미 소진이 되었고요. 물론 매물은 시시각각 변화가 되므로 매물이 들어가거나 계약이 되거나 또는 아니면 새로운 금매가 또 어디서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수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네이버 매물 광고의 기준으로 그렇다는 뜻인데요. 여기에는 광고에는 보이지 않는 급매물이 존재를 합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최저가 수준이면서 집주인분들의 이런저런 사정으로
광고에는 올리지 않고 브리핑을 하는 매물이죠. 이러한 매물을 이른바 히든 매물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지역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각각 이런 히든 매물을 보유를 하고 있을 텐데요. 물론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화 문의만 하시는 분들에게 보다는 좀 더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저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공감대를 형성하신 분들한테 정보를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파트 시장의 바로미터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하락폭이 현저히 둔화가 되었습니다. 이들 4개구는 이번 규제 해제 지역에서 배제가 되면서 정부 공인 핵심지가 되었죠. 예전에 토지거래 허가제로 잠삼대청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듯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그야말로 아파트 4대 천왕이 된 셈입니다. 다산 신도시와 시세 연동성이 있는 상위 입지인 송파구는 강남 서초구에 비해 하락폭이 컸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잠실을 포함한 송파구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는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의 대표적인 지표 역할을 합니다. 송파구는 반대로 반등시에는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등 잠실역권 리딩단지와 송파 중부 라인의 대단지, 헬리오시티의 실거래를 보면 유의미한 반등세는 보이지 않지만 급락은 멈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늘었고요. 개인적으로는 11월, 12월 거래가 바닥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1월과 12월 거래가 바닥으로 확인이 되려면 우선 엘스가 20억 원 위로 올라가서 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헬리오시티나 파크리오는 17억 원에서 18억 원이 되겠죠. 물론 중간중간 급매들이 툭툭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위성도시급인 다산신도시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 여느 도시처럼 오버슈팅도 나오고 현재는 30% 정도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적인 목표가는 여전히 잠실 엘리트의 50% 수준으로 잡고 있으며 현재 지하철 개통이라는 퍼즐이 맞춰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40% 선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엘리트가 20억 원을 회복을 하고 다산역이 개통을 해서 지하철로 20분 정도로 연결이 되면 시세의 커플링 현상은 더욱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봅니다. 미사 강변도시가 그랬듯 지금보다도 지명도도 확실히 더 올라갈 것이 뻔합니다. 노선도에 다산역이라고 새겨지면 좋던 싫던 이목이 집중이 되기 때문이죠. 진도준이 아닌 이상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 지점이 하락세가 진정이 되고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 정도는 말할 수 있겠죠. 현재가 바닥인 걸 확인하려면 10% 정도 상승한 여러 건의 실거래가가 필요한데요. 매수 대기자 입장에서는 웃돈을 더 내야 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고금리 등 여전한 악재 속에 추가 하락을 예상을 한다면 타이밍을 늦춰야 합니다. 추가 하락폭이 10%를 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지역별 히든 매물을 찾아내 최저가 매수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또 보유자 입장도 정리해 봅니다. 내 매물이 팔리기는커녕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싼 겁니다. 단지 내 최저가라도 거래가 없는 곳이라면 더욱 그렇죠. 가격을 더 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금, 갈아타기 등으로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한다면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신뢰할 만한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해보고 또 다음 스텝으로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 지금은 이미 좀 늦었습니다.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올해는 더욱더 떨어진다고 겁을 주는데요. 그 경고는 적어도 1년 전에 나왔어야 합니다. 매도보다는 보유하는 것이 더 좋은 가격에 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추가적인 부동산 동향과 시장의 전망에 관한 것은
또 다른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올 한 해도 다산 부동산 파트너의 유튜브와 또한 네이버 블로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다음 만날 때까지 다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